여러분, 고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태어난 곳일까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일까요? 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22년을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 용인에 살고 있어요.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러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야 했어요.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곳에 따를 수 있을까?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실까? 비행기에 오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향에 도착하고 나서 제가 느낀 건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저를 기다린 건 따뜻한 포옹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시선과 어색한 침묵이었죠. 부모님은 저를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라 코엔입니다. 올해 32이 됐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죠.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냐고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온 건 10년 전이었어요. 당시 저는 이스라엘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의 한 국제학교에서 교환교사 프로그램 제안을 받았죠. 1년만 다녀오면 된다고 했어요. 부모님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며 등을 떠밀어 주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 음식도 낯설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너무 따뜻했어요. 길을 잃으면 누군가 나서서 도와줬고 제가 외국인이라고 하면 더 친절하게 대해줬죠. 그러다 정민을 만났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정민은 학교 근처 카페 사장이었어요. 처음엔 단골 손님과 사장님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국어로 주문하려다 실수를 했어요. 정민이 웃으면서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 보였어요. 우리는 친구가 됐고 연인이 됐습니다. 1년 계약이 끝나갈 무렵 정민이 제게 물었어요. 한국에 남을 수 있냐고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한국에 남을까? 결국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정민과 결혼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죠. 너무 먼 곳이라고 다시 보기 힘들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행복하다면 괜찮다고 하시면서요. 결혼하고 3년 뒤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하나예요. 한국식 이름을 지어줬죠. 하나는 정말 귀엽게 자랐습니다. 지금 6살이에요. 한국말을 완벽하게 하죠. 가끔 제게 히브리어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만 한국말이 더 편한 아이예요. 우리 가족은 경기도 용인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정민은 카페를 2개로 늘렸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연락이 왔어요. 심장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바로 비행기표를 알아봤습니다.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야 했어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거든요. 부모님과 친구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저를 반갑게 맞아줄까? 아니면 떠난 딸로만 기억할까? 가슴 한편이 불안했어요. 정민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부모님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겠냐고 했어요. 하나도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간다며 신나했죠. 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짐을 싸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고향이란 뭘까? 태어난 곳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머무는 곳일까요? 그때는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이 끝나고 나서는 알게 됐어요. 제가 진짜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정민이 운전하고 하나는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죠. 정민이 말했습니다. 미라, 너무 걱정하지 마.
부모님이 얼마나 기다리셨겠어. 10년이나 됐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만약 부모님이 저를 낯설어 하시면 어떡하죠? 정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 넌 그분들의 딸이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그동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일을 했죠. 부모님과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로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매주 영상통화를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뜸해졌어요. 서로 할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만 나누다 끊곤 했죠. 어머니는 가끔 물으셨어요. 언제 집에 올 거냐고. 저는 곧 갈게요 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곧은 오지 않았어요. 1년이 2년이 되고 5년이 10년이 됐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고향을 피한 건지도 몰라요. 한국 생활이 편했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게 특별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죠. 하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민이 짐을 내려줬어요. 하나를 깨워서 안았죠. 하나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비행기 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민과 하나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며 웃었죠.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고 면세점을 지나 탑승구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도 줄 끝에 섰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집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집에서 떠나는 걸까요? 한국이 제 집인지 이스라엘이 제 집인지 헷갈렸습니다. 어쩌면 둘 다 제 집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나를 옆자리에 앉혔죠. 창가 자리였어요. 하나가 신나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엄마, 구름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예쁘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다 사라졌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긴 비행이 시작됐어요. 12시간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하나는 잘 잤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죠. 부모님은 어떤 모습일까? 집은 어떻게 변했을까? 친구들은 아직 저를 기억할까? 스튜어디스가 식사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조금 먹다 그만뒀죠. 하나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하나야. 창밖으로 지중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온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이 가빠졌죠. 곧 착륙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어요. 저는 하나의 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벨트도 꽉 조였죠. 마치 마음을 다잡는 것처럼요.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창밖으로 예루살렘이 보였어요. 10년 만에 보는 고향이었습니다. 건물들이 여전했어요. 하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덜컹거리며 멈춰섰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의 박수였죠. 저도 따라 박수쳤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짐을 찾고 입국장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부모님이 저 너머에 계실 거라는 생각에요. 입국장 문을 나서는 순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그 속에서 부모님을 찾았죠. 그런데 예전과 달랐습니다. 공항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곳곳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죠.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저는 하나를 안아 올렸어요. 괜찮아, 하나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하나를 아는 채 달려갔죠. 가방을 끌면서 서둘렀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부모님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늙으셨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셨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미라 왔구나.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차갑게만 느껴졌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참 늦었구나. 가자. 하나가 히브리어로 인사했습니다. 샬롬. 하나가 제게 가르쳐 달라고 해서 알려줬던 말이에요. 하지만 발음이 어색했죠. 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뭐라고 한 거냐? 저는 설명했어요. 인사한 거예요, 아버지. 안녕하세요라고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짐을 들고 걸어가셨죠. 주차장으로 가는 길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하나가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죠. 차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시고 어머니가 조수석에 앉으셨어요. 저와 하나는 뒷좌석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죠. 창밖으로 예루살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가득했어요. 옛날 그대로였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사람들도 예전과 달랐어요. 표정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두르는 사람들, 경계하는 눈빛들. 전쟁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하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저는 대답했죠. 응, 엄마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이야. 하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서울이랑 다르네요. 어머니가 뒤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좋냐?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익숙한 동네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자란 곳이에요. 작은 골목길, 낡은 건물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차가 멈췄습니다. 집 앞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하나를 데리고 집을 바라봤죠. 2층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집 냄새였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했습니다. 거실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탁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청소를 자주 하지 않으신 것 같았죠. 저는 짐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어요. 제 어릴 적 사진들이었죠. 하지만 최근 사진은 없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비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방은 그대로 두었다. 2층에 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방문을 열었죠. 그대로였어요. 침대, 책상, 옷장. 10년 전 제가 떠날 때 그대로였습니다. 하나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래전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죠.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곳이 제 집인데 왜 이렇게 낯설까요? 부모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집이라고 했죠. 한국을 집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에게는 한국이 집이에요. 이곳은 낯선 외국이죠. 그리고 저도 어쩌면 똑같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래층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먹어라. 저는 하나를 데리고 내려갔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부모님과 저 그리고 하나. 4명이 둘러앉았어요. 하지만 대화는 없었죠.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떠서 하나 앞에 놓으셨습니다. 먹어라. 하나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는 눈빛이었죠. 저는 하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맛있을 거야, 먹어봐. 하나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고는 얼굴을 찌푸렸죠.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입에 안 맞냐? 저는 얼른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가 아직 어려서 낯선 음식에 적응하는 중이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한국 음식만 먹었겠지. 그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미라, 너는 많이 변했구나.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잠시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죠. 모든 게 다 변했다.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처럼 변했다는 뜻이었어요. 옷차림도 달라졌고 말투도 달라졌죠.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래, 이제 넌 여기 사람이 아니지.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여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저는 누구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는 말인가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괜찮다, 내가 손님인데. 손님이라는 말에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손님이 아니에요. 딸이잖아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하나를 데리고 다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가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화났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냥 오랜만이라 어색한 거야. 하지만 하나는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아이도 느낄 수 있는 냉기였어요.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죠. 저는 하나를 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보고 싶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정민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가 잠들자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에 예루살렘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도시예요.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시고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셨죠. 친구들과 골목에서 뛰어놀았어요. 그때는 이곳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떠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하지만 세상은 넓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정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했어요. 사랑을 따라 한국에 남기로요.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지금 이 차가운 집에 앉아 있으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들도 떠올랐어요. 정민의 미소, 하나의 웃음소리, 이웃들의 친절. 그것들이 저를 지탱해줬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향이란 무엇일까요? 태어난 곳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일까요? 그때는 답을 몰랐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잘 도착했어요. 하지만 많이 힘드네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힘내, 미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진 거예요.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나를 깨우지 않으려고 소리 내지 않았죠. 왜 이렇게 힘들까요? 부모님을 만난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어요. 그리움보다 상처가 컸습니다. 따뜻한 포옹 대신 차가운 시선을 받았죠.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컸나 봅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변했고 부모님도 변하셨어요.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긴 거죠. 쉽게 허물 수 없는 벽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릴 때 이 창문으로 별을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미래를 꿈꿨죠. 어떤 사람이 될까 상상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미래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요. 차가운 집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다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영 멀어지는 걸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견디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의 병환을 돌보고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게 딸의 도리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곳의 딸일까?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손님일까? 그 질문에 답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방을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갔죠. 어머니가 부엌에 계셨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죠. 괜찮다. 식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도 곧 내려오셨어요. 신문을 들고 자리에 앉으셨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팔라펠과 후무스였어요. 이스라엘의 전통 음식이죠.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음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맛이 당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10년을 살다 보니 입맛이 변한 거죠. 따뜻한 국물이 그리웠습니다.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저한테 왔어요. 엄마, 배고파요. 저는 하나를 안아 식탁에 앉혔습니다. 어머니가 하나 앞에도 음식을 놓으셨어요. 하나가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먹기 싫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하나야, 맛있는 거야. 먹어봐. 하지만 하나는 계속 고개를 저었죠. 국이 먹고 싶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도 신문에서 눈을 떼고 하나를 보셨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하나가 한국 음식에만 익숙해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죠.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 말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하나를 한국식으로만 키웠다고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이긴 했죠. 하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요. 아침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포크 소리만 따각따각 울렸죠. 그러다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미라, 한국에서는 뭘 하고 사냐? 저는 대답했어요.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여기서도 그랬지. 그럼 남편은? 저는 말했어요. 카페를 운영해요. 2개나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니 편하겠구나. 여기 있었으면 힘들었을 텐데. 그 말에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민은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사랑해주죠.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래, 사랑이면 다 되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걸 반대하셨죠. 하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딸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해는 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행복해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부모님도 기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표정이었죠.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지. 하지만 우리는 외롭단다.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이 외로우셨던 거예요. 딸이 떠나고 10년 동안 혼자 사셨죠. 가끔 전화로만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자주 연락 못 드려서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죠. 괜찮다, 내 삶이 바쁘니까. 아버지가 신문을 덮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밥이나 먹자. 얘기는 나중에 하고.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리셨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제가 하겠다고 했죠.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흘렀어요. 부모님이 보지 못하게 고개를 숙였죠.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저 가족인데요. 하나가 와서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엄마, 울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물이 눈에 들어갔어. 하나는 믿지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도 비슷했습니다. 차가운 식탁, 어색한 대화. 부모님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10년의 거리가 만든 벽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말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어요. 정민의 부모님도 자주 오시죠.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냅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국이 있고 반찬이 가득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하나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죠. 모두가 행복한 얼굴로 먹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식탁은 차갑고 대화는 없어요.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죠. 마치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정민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었지만 정민은 받아줬어요. 미라, 괜찮아?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민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미라. 곧 돌아올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기 너머로요. 그래요, 조금만 참을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이 차가운 집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잠들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죠.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렸죠. 한국은 새벽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민은 받아줬습니다. 미라? 목소리가 졸린 듯 했어요. 저는 미안했습니다. 깨웠어요? 정민이 웃었어요.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정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미라, 울어?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응, 미안해요. 정민아, 너무 힘들어요. 정민이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뭐가 힘들어? 천천히 말해봐.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이 차갑다는 것, 제가 손님처럼 느껴진다는 것, 하나도 힘들어한다는 것을요. 정민은 한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미라, 부모님도 힘드실 거야. 10년이나 떨어져 계셨잖아. 시간이 필요할 거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저는 딸인데 왜 손님 취급을 받아야 하죠? 저는 멀리 떠난 게 아니에요. 그저 제 삶을 산 거예요. 정민이 말했습니다. 알아, 미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야. 부모님도 너를 사랑하시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시간이 이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미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우리 있는 곳이 진짜 집이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진짜 집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요, 정민과 하나가 있는 곳이 제 집이에요. 한국이 제 집이죠. 이곳은 이제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정민아,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어요. 정민이 웃었어요. 나도 그래. 미라, 사랑해. 저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예루살렘의 밤이 고요했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릴 때는 저 별들이 친구 같았어요. 매일 밤 창문으로 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소원도 빌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그리고 지금 제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행복해요.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 오니 그 행복이 흔들렸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죠.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있는 곳이 진짜 집이라고요. 그 말이 힘이 됐어요. 제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줬죠. 저는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요. 어머니의 병환을 돌보고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자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고향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태어난 곳일까요? 아니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일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후자였어요. 고향은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제게는 한국이 고향이었습니다. 정민과 하나가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추억 속 장소예요. 아름답지만 더 이상 제 집은 아니었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명확해졌으니까요. 정체성의 혼란이 사라졌죠. 저는 한국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미라 코엔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평범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태어났든 어떤 국적을 가졌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나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죠. 저는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나야, 우리 곧 집에 가자. 진짜 우리 집으로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자. 하나는 자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죠. 감정적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 있는 곳이 진짜 집이라고요. 그 말이 저를 편안하게 해줬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고향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제 고향은 정민과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한국이 제 집이었죠. 그 생각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는 한국에 있었어요.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웃고 있었죠.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미라? 나야, 리나. 리나였습니다. 대학 때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10년 동안 연락을 못했죠. 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리나, 정말 오랜만이야. 리나가 웃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돌아왔다는 소식 들었어. 어머니께 안부 전화드렸더니 말씀해 주시더라.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언제 어디서 볼까? 리나가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였어요. 점심때 보자고 했죠.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나갔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봐주시기로 했어요. 하나가 불안해했지만 괜찮을 거라고 달랬습니다. 카페로 가는 길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리나와 함께 걷던 거리였어요. 대학 시절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함께 꿈을 이야기했죠.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예전 그대로였어요. 작은 카페였죠. 안으로 들어가니 리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랐습니다. 리나가 너무 변해 있었어요. 얼굴이 여위고 눈빛이 어두웠죠.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안았습니다. 리나 정말 오랜만이야. 리나도 저를 안았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 미라. 반가워.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죠.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리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라, 너 정말 안 변했다. 여전히 예쁘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많이 늙었어. 리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보다는 나아. 나 좀 봐. 완전 할머니 됐지? 저는 부인했어요. 그렇지 않아, 리나.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리나는 저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주름이 깊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리나가 말했습니다. 미라, 한국은 어때? 행복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행복해. 리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행복하다니. 나도 기뻐. 하지만 그 미소가 슬퍼 보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리나, 너는 어떻게 지냈어? 리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라, 사실 나 많이 힘들어.
남편이 군 복무 중에 사고를 당했어.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도 못하고 있어. 병원비도 많이 들고. 나 혼자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 아이들도 둘이나 있는데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리나의 눈에요.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제 친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요. 저는 리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리나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연락을 자주 했어야 했는데. 리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리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는 매일이 전쟁 같아, 미라. 언제 어디서 폭발이 일어날지 모르거든.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무서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고 공원에서 놀죠. 전쟁의 위협 같은 건 없습니다. 리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라, 솔직히 말할게. 나 너무 부러워. 내가 한국에 산다는 게 부러워. 평화롭잖아, 거기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러워한다고요? 제가 리나를 부러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리나는 고향에 남았고 저는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리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사람들도 따뜻하다며? 의료 시스템도 좋고. 나도 거기 가고 싶어, 미라. 정말로요. 그 말에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리나가 한국을 부러워하다니요. 제가 떠나온 고향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니요. 리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어. 여기 병원은 늘 사람이 많고 비용도 비싸거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리나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리나. 방법이 있을 거야. 리나가 제 어깨에 기대 울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애절하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요.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요. 리나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근황도 나눴죠.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리나의 삶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 리나가 말했습니다. 미라, 다음에 또 만나자.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자주 보고 싶어. 저는 약속했어요. 물론이지, 리나. 헤어지며 리나를 다시 안았습니다. 힘내, 리나. 다 잘 될 거야. 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리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제 친구가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니요. 동시에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평화, 안전, 따뜻한 사람들. 그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하나를 안았습니다. 하나가 물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친구 만났어, 하나야. 저는 대답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리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리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바로 약속을 잡았죠. 이번에는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하나도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나가 공원에서 놀 수 있으니까요. 리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더군요. 제가 다가가자 일어서며 웃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리나, 이게 내 딸 하나야. 리나가 하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안녕, 하나. 이름이 참 예쁘다. 하나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나가 히브리어로 인사했지만 하나는 못 알아들었죠. 저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하나는 한국말만 해. 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완전히 한국 아이네. 저는 조금 미안했어요. 하나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지 못한 게요. 하나를 놀이터로 보냈습니다. 리나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리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라, 지난번에 말한 거 기억해? 내가 한국 가고 싶다고 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기억해.
리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 미라. 나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민 가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저는 물었어요. 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기서는 희망이 안 보여. 남편 상태도 나아지지 않고 전쟁은 계속되고요. 리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돼. 매일 사이렌 소리에 놀라서 잠을 설치거든. 학교에서도 불안해해.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 저는 공감했습니다. 그래, 아이들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라야 해. 리나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한국은 그렇잖아, 미라. 안전하고 평화롭잖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정말 평화로워요. 전쟁의 위협 같은 건 없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요. 리나가 물었습니다. 미라, 한국에서 살기 어려워? 외국인으로서 차별받거나 그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친절해. 리나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그럼 나도 갈 수 있을까?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함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민은 복잡한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죠. 저도 했으니까요. 리나가 말했습니다. 미라, 너 때문에 용기가 생겨. 내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제가 리나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제 선택이 친구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저는 말했습니다. 리나, 한국은 좋은 나라야.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고 복지도 잘 되어 있어. 교육도 좋고요. 아이들이 자라기에 안전한 곳이야. 리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어, 미라. 희망이 있다는 말을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리나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일단 비자 문제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취업 비자나 투자 비자 같은 거요. 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볼게. 그리고 남편 치료도 한국에서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한국 병원은 정말 좋아. 리나가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라,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꿈을 꿀 수 있어. 저는 리나의 손을 잡았어요. 천만에, 리나. 우리 친구잖아. 당연히 도와줘야지. 리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어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려줬어요. 문화, 언어, 음식, 주거 등등. 리나는 모든 걸 열심히 들었죠. 하나가 놀이터에서 뛰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목말라요. 저는 물을 꺼내 하나에게 줬어요. 리나가 하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나야, 넌 참 행복한 아이구나. 좋은 나라에서 평화롭게 자라잖아. 하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뭐가 행복해요? 리나가 웃었습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아이인지를요. 하나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웃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었어요. 리나와 포옹하며 말했습니다. 리나,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 한국에서 다시 만나자. 리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미라. 꼭 갈게. 너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저는 다짐했어요. 리나를 도와줘야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했습니다. 리나가 한국에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함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를요. 그곳은 평화롭고 안전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었죠. 이스라엘은 아름답지만 위험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었어요.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불안한 곳이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아이들이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었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리나를 통해 배웠어요. 고향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떠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온 것, 정민과 결혼한 것,
하나를 낳은 것. 모두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고 계셨어요. 병원에 다니시며 치료를 받으셨죠. 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였어요. 하나는 2층에서 놀고 있었죠. 거실에 부모님과 저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미라, 앉아라.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부모님도 마주 앉으셨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미라야, 우리 좀 이야기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좀 차갑게 대한 것 같구나. 미안하다.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사과하시다니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이해해요. 10년이나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죠. 그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서운했어. 내가 우리를 떠나서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넌 우리 외동딸이잖니. 그런데 한국으로 가버렸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우리한테는 전화로만 소식을 전했지.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웠다, 미라. 내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 내 빈자리가 너무 컸단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부모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니야, 미라. 내 잘못이 아니야. 넌 내 삶을 산 거야. 그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딸을 빼앗긴 것 같았거든. 그래서 서운했고 화가 났어. 그게 내게 차갑게 대한 이유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았다, 미라. 내가 행복하다는 걸. 한국에서 좋은 남편 만나고 예쁜 딸도 낳았잖니.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미라.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행복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저도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미안해요. 자주 연락 못 드려서요. 더 자주 와야 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서로 이해했으니까. 미라, 넌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우리 소원이야. 저는 부모님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진 거죠. 한참을 울고 나서 진정됐습니다.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미라야, 넌 여전히 우리 딸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영원히 부모님의 딸이에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우리 손녀고. 히브리어를 못해도 상관없어.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면 돼. 저는 감사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해해 주셔서요. 하나를 받아들여 주셔서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미라야, 내 남편 정민이는 어떤 사람이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아껴주고 하나를 사랑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됐다. 내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 아버지도 웃으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정민이랑 함께 올게요.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죠. 어머니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릴게.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부모님과 화해했으니까요. 오해가 풀렸으니까요. 하나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참 소중한 거구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으로요. 저는 한국에 살지만 이스라엘 부모님을 잊지 않을 거예요. 자주 연락하고 가끔 찾아뵐 겁니다. 딸의 돌이니까요. 동시에 한국에서의 제 삶도 소중히 할 거예요. 정민과 하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게 제 진짜 삶이니까요. 고향은 두 개일 수 있어요. 태어난 곳과 사는 곳. 저에게는 이스라엘과 한국 모두 소중합니다. 하지만 제 집은 한국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며칠 후 리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라, 지금 만날 수 있어?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저는 바로 만나자고 했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리나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물었습니다. 리나, 무슨 일이야? 리나가 말했습니다. 미라, 도와줘. 남편 상태가 악화됐어.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대. 근데 여기서는 힘들 것 같아.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어떡하려고? 리나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한국 병원을 알아봤어. 거기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능할 거예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훌륭하니까요. 하지만 절차가 복잡할 겁니다. 리나가 애원했습니다. 미라, 내 남편한테 부탁할 수 있을까? 병원 연결 좀 도와달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리나. 그날 바로 정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죠. 정민은 바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병원을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정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대요. 비자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했죠. 저는 리나에게 알려줬습니다. 리나가 울먹였어요. 정말? 미라, 정말 고마워. 어떻게 이 은혜를 갚지?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걱정하지 마. 리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비자 절차를 도와줬습니다. 정민이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보내줬어요. 저도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걸 도왔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리나의 비자가 나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것도 함께요.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리나가 전화했습니다. 미라, 우리 다음 달에 한국 가. 남편 치료받으러. 저는 기뻤어요. 정말? 축하해, 리나. 리나가 말했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미라.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저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낸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뭉클했습니다. 제가 리나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10년 전 한국을 선택한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 선택이 리나에게도 희망을 준 거예요. 만약 제가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리나는 계속 절망 속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준 행복한 모습이 리나에게 용기를 줬어요. 고향을 떠나는 게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요. 리나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이었어요. 리나도 곧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리나가 말했습니다. 미라, 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웃이 되는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리나. 기다릴게. 리나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미라. 내가 내 인생을 바꿨어. 진심으로 고마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천만에, 리나. 우리 친구잖아.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자. 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요. 제가 한국에 간 게 리나의 인생까지 바꾸다니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제 진짜 집이라는 걸요. 거기서 사랑을 배웠고 가족을 만들었어요. 친구에게 희망도 줬죠. 이스라엘은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곳이죠. 하지만 이제는 과거예요. 제 미래는 한국에 있습니다. 부모님도 이해해 주셨어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진짜 집으로요.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나아지셨어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출발 전날 밤 부모님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어요. 따뜻했죠. 화해 후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라야, 자주 연락해라. 어머니가 보고 싶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매주 전화할게요. 아버지가 하나를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야, 할아버지 잊지 마라.
하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다음 날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이 배웅 나오셨어요. 작별 인사를 나눴죠. 어머니가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행복해라, 미라. 그게 엄마 소원이야. 저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네, 어머니. 행복할게요. 아버지도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신 게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나도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올게요. 부모님이 하나를 쓰다듬으셨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부모님이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화해했으니까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까워졌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나가 신나했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예루살렘이 점점 작아졌어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녕이었어요. 12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편안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진짜 집으로요. 하나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한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차가움, 부모님과의 갈등, 리나와의 만남, 그리고 화해.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이거였습니다. 고향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진짜 집이라는 것이요. 저에게 그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정민과 하나가 있는 곳이요. 따뜻한 이웃들이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은 소중한 추억이에요. 부모님이 계신 곳이고요. 하지만 제가 사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스튜어디스가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맛있게 먹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길이라 입맛이 돌아온 거죠. 영화도 봤습니다. 한국 영화였어요. 한글 자막이 반가웠죠. 한국어가 그리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한국 영공에 접어들었어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요. 하나를 깨웠습니다. 하나야, 일어나. 거의 다 왔어. 하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엄마, 아빠 보러 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나가 신나서 창밖을 봤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집에 왔구나. 짐을 찾고 입국장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정민이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달려갔어요. 저도 뛰었습니다. 가방을 끌면서 서둘렀죠. 정민이 하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았어요. 미라, 고생했어. 정민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정민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하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행복해서 그래, 하나야. 너무 행복해서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정민의 차에 올랐어요. 익숙한 차였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차들.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어요. 전쟁의 긴장감 따위는 없었죠. 정민이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떠셨어? 저는 대답했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나중엔 좋아지셨어요. 화해했어요.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다. 그럼 이제 마음 편하겠네. 저는 웃었어요. 응, 정말 편해. 하나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할머니, 할아버지 봤어요. 정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좋았어? 하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조금 무서웠어요. 하지만 나중엔 좋았어요. 정민이 웃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용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죠. 주차하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냄새가 났어요. 우리 집 냄새였습니다.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집이다. 신발을 벗고 뛰어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죠.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부엌방. 한 달 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민이 옆에 앉았어요. 제 손을 잡아줬죠. 이제 됐지? 내 자리가 여기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제 자리예요. 제 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요. 정민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죠. 하나가 와서 우리를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대답했어요. 우리도 사랑해, 하나야. 그날 밤 정민이 한국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한 달 만에 먹는 한국 음식이었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퍼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맛이에요. 제가 그리워했던 맛이요. 한국의 맛이었습니다. 집의 맛이었죠. 하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역시 집밥이 최고예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 후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용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예루살렘의 야경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제 집의 풍경이니까요. 정민이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생각 많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 확실해졌어. 뭐가? 정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여기가 내 집이라는 거. 진짜 고향이라는 거요. 정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너의 집은 여기야. 나와 하나가 있는 곳이지. 저는 정민을 돌아보며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민아. 당신이 있어서 제가 집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정민이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미라.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행복해.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한 달 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았어요. 편안한 잠이었죠. 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민과 하나와 함께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한국의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을 했어요. 한국식 아침이었죠.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어요. 대화가 오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죠. 이게 행복이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사소한 순간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평범함조차 누리기 힘들었습니다. 전쟁의 긴장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안전했어요. 아이들이 걱정 없이 자랄 수 있는 곳이었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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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